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9월 3일 비트코인 및 그리고 리플코인 비교 방송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이 차트에 이 채널의 의미를 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도 왜 지금 팔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을 보시면 가격 상승과 하락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한 다른 관점, 어떻게 보면 뭐 같은 관점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이 비트코인 차트는 달러 차트인데요. 12년도부터 쭉 길게 놓은 상태예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차트, 이 그림을 많은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다른 유튜버님들도 이 로그 차트를 많이 이용하시고 채널을 저처럼 그리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 왜 싼 영역이라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이 왜 싸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지금 이 채널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채널, 고점과 고점을 이은 고점 채널이 있고, 여긴 아래 채널이잖아요. 사실 중간을 그었을 때, 상승 트렌드의 중간을 그었을 때 그 아래에 있으면 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싼 게 아니라 싼 영역 중에서도 그 중간 단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눴을 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비트코인 상승 여력의 25%도 안 올라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대체 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 기사를 찾아보고 연구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긴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빨리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아서예요. 빨리 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되게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냥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보세요. 주식이랑 암호자산을 비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주식은 오르는 이유와 내려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느냐, 암호화폐는 오르는 이유와 내려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 자체가,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인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 가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 장난친 거일 수도 있고, 정말 물량이 많은 사람이 돈이 급해서 그냥 팔아 던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시기가 단순히 그냥 시장에 나온 악재랑 시기가 겹쳤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악재가 터진다고 반드시 하락하는 게 아니고, 호재가 터진다고 반드시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시기가 맞아떨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악재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냥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그냥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차트를 보면서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킨 다음에 그 차트 모양을 해석하고 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보를 해석하는 건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뜨릴 시기에 세력들의 악재를 그냥 터뜨리기도 합니다.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물량을 던지고 싶은데 그냥 던지면 명분이 안 서니까 악재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을 빼는 거죠. 그러면 악재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악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저
하락하는 이유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 책 뭐 시간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 책에 나온 철학을 추정하면서 투자를 하는데요. 이 하워드 막스 아저씨 책을 펴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되게 이것도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평소에 투자를 할 때는 이 되게 단순한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향을 하는 자산이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냥 계속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칠게요. 삼성전자가 발전한다고 해서 차트가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조건 업앤다운을 반복을 해요. 왜 업앤다운을 반복하는지에 대해선 사실상 따질 것도 없어요. 이때는 뭐 나쁜 악재가 있거나 뭐 기업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돌았다던가 아니면 이 상승 시점에서는 호재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게 시장을 해석하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락 구간은 결국 과도한 공포고 저점, 올라갔을 때는 환희 구간인 거고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면 공포, 올라가면 환희, 내려가면 공포, 올라갔을 땐 과한 환희와 거품이 낀 상태로 시장이 마무리가 돼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2022년 비트코인 불장 역시 평소보다 훨씬 더 위로 오버슈팅한 상태로 거품까지 낀 상태로 시장이 끝이 날 겁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이 세력이라는 방송을 운영하는 내내 이 의견이 변하진 않을 거고요. 반드시 자산 상승의 최후는 거품이 낀 상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르게 되고 실제로 2017년도 비트코인 불장일 때 하락 직전일 때가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때가 환희 플러스 거품이 끼기 시작한 시점인 거예요. 이걸 다른 자산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이거를 만약에 리플이라고 쳐볼게요. 리플이 막 환희를 했어요. 환희를 해서 막 투자를 하다가 과도한 저점 구간을 쭉 간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과도한 저점을 버티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떠나게 되면 점점 시장이 올라오면서 역시 환희와 거품이 끼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요약하면 결국 가격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이다. 펀더멘탈, 국가의 발전, 경제 발전, 기업의 발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가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카톡방 인간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지표들이 떨어진다, 떡락한다 하는 자산을 사두면은 또 금방 오르고 환희다 할 때 갑자기 하락을 하고 이렇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비트코인과 리플 코인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현재 이 저점 구간은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트코인을 초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나요, 주변에? 이 암호자산 시장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요.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 구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라인, 이 정도 구간에서는 암호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환희 구간인 거죠. 현재 이 구간은 암호자산 투자자들은 들어와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 구간 안에서는 환희인 상태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나요?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분명히 저점 구간이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비트코인은 저점이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고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구간, 이 첫 번째 구간 안에는 비트코인 참여자들이 투자한 구간이고 그 구간 안에서는 환희 구간이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봐 주세요. 그리고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차트를 그렸는데 현재 반으로 나눴을 때 저점 구간 맞죠?
또 이걸 반으로 나눴을 때 저점이죠. 또 반으로 나눴을 때 저점이죠. 그러니까 저점 중에 저점이에요. 이거는 현재 이 암호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공포 구간이라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 구간.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철학의 근간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저는 분명히 앞으로 암호자산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주식 차트라던가 부동산 차트를 엑셀로 만들어서 이 가격 추세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하기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